안녕하세요 여러분, 탈 것을 리뷰하는 남자 포마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만 타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모를 4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바이에 관심이 없는 분들께 오히려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기존 라이더분들께서는 바이크를 타보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이 된다면 이런 점이 신기하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오토바이는 지금도 거의 다 수동으로 동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신호가 딱 바뀌었을 때 오토바이가 앞에서 시동을 탁 꺼먹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죠. 차만 타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아니 대체 언제적 바이크를 타길래 아직도 시동이 꺼지지? 당연히 자동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자동 변속기가 일반적이죠. 사실상 거의 모든 차가 다 자동이에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아닙니다. 여전히 수동 변속기가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토바이 중에서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그 스쿠터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동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스로틀만 돌리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만 잡으면 바로 정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스쿠터 형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바이크는 여전히 수동으로 동작합니다. 일종 보통 있으신 분들은 다 해보셨죠? 이게 시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꺼집니다. 평소에는 잘 타다가도 방심하면 툭!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바이크는 지금도 그 방식 그대로 수동으로 동작해요.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한데요. 기본적으로 자동 변속 미션은 크고 무겁고 복잡하고 비쌉니다. 차와 다르게 크기가 중요한 오토바이와 같은 작은 이동수단에서는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수동 변속이 익숙해지면 정말 재미있다는 점도 수동 미션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수동차 매니아분들 이거 진짜 공감하시죠? 두 번째, 오토바이는 엄청나게 무겁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토바이는 외관상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바이크의 경우에는 250kg을 넘는 경우가 흔하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 있죠? 그놈들도 보통 100kg은 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를 무슨 자전거 마냥 생각을 하셔서 한 손으로 슉 들면 척 하고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다 그러면 그거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지나가세요. 일으켜 세우다가 반대로 엎어버리면 오히려 더 무너집니다. 물론 바이크 주인한테 연락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이게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 좋은 일 하라고 말을 못하겠네. 잠깐 영상을 보고 갈 건데요. 22년 7월경 홍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의 CCTV입니다. 어떤 미친이 지나가다가 내 차에 저딴 짓을 하고서 모른 척 도망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너무 화나죠? 이 사건 아직도 범인 못 잡은 것 같던데 돈 100만원 양심 버리고 도망치는 인생은 참 불쌍하고 한심하네요. 세 번째,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통행할 수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밖에 없습니다. 통행 가능한 나라는 그 외 모든 국가겠죠. 벨기에의 한 컨설팅 업체인 트랜스포트 앤 모빌리티의 리포트에 따르면 개인 승용차 중 10%가 1인차로 대체될 경우 도시 교통 혼잡이 최대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시뮬레이션 기준이 된 곳은 벨기에의 브뤼셀이라는 도시인 점, 그리고 이곳은 엄청난 교통 체증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은 고려해야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해봐도 1인당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크기가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교통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증가하는 만큼 교통 체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무조건 위험하니까 다 금지하자라는 감성적인 주장보다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이륜차의 효율적인 이동수단으로서의 활용을 늘려야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교통 체증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강남의 좁은 골목을 자동차로 통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차량 한 대 한 대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주차 공간의 확보 면에서도 1인승 자동차 이동 인구를 1륜차로 전환하는 일은 직접적인 공간 확보 면에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라이트를 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를 켜고 달리는 오토바이 불빛에 눈이 부신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러시다면 저거 전기 아깝게 왜 계속 라이트를 켜고 달릴까라는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오토바이의 주간 주행 시에도 전조등을 켜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오토바이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해외에서도 거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에도 라이트를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오토바이의 존재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터널이나 그늘진 도로에서는 시인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차체가 작은 이륜차의 특성상 법적으로 아예 라이트를 끌 수 없도록 정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라이트를 끄고 싶다면 데일라이트만 켜고 주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격대가 높은 바이크의 경우 데일라이트가 별도로 존재하고 이것을 사용자가 별도로 컨트롤할 수 있어서 원한다면 선택적으로 켜고 끌 수 있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가 바이크들은 데일라이트가 따로 없어서 헤드라이트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이크가 대낮에도 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것을 보신다면 이런 이유가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 절대 모를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